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상, 세무상입니다. 이 허리가 부러졌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형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같은 큰 사고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척추 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바로 일상생활입니다. 특히 폐경기가 지난 여성의 경우에 가장 호발하는 골절 중 하나가 바로 이 척추 골절이죠. 척추가 골절되면 대부분 추체 높이가 줄어드는 압박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죠. 수술적 치료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골절의 정도가 심하거나 형태가 불안정한 경우라면 골절된 척추뼈에 위아래로 지지할 수 있는 기둥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후방기기 고정술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이죠. 또는 골절된 척추에 카테터를 삽입해서 시멘트를 주입하는 시술도 있는데요. 보통 경피적 척추 성형술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압박된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서 뼈가 붓기를 기다리는 치료 방법이죠. 대부분 척추가 골절된 분들은 좀 불편함이 있으셔도 수술도 안 했는데 뭐 더 받을 게 있겠어? 하는 생각 때문에 골절 진단비나 입원비 정도만 청구해서 지급받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보상이 끝난 것일까요? 아마 이 영상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 비슷한 사고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보상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과연 지금 지급받았던 이 보상 금액이 전부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상해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흉추 12번 골절로 3,9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셨던 실제 사건 처리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 30대 여성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에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강한 분들도 기립성 저혈압, 또 빈혈과 같은 원인으로 이처럼 균형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아무튼 이 여성은 낙상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결국 119를 불러야만 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흉추 12번에 압박골절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6주간 절대 안정과 보조기 착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흉추 12번 골절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허리는 어느 정도 휘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생리적 만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흉추 12번은 이 만곡이 반대로 꺾이는 배요부에서 배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부위가 골절되면 허리를 구부리거나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할 경우 큰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위에 강한 충격이 발생해서 척추뼈가 찌그러지면 비정상적인 만곡 형태로 과부하가 유발되어서 추가만 탈출증 같은 다양한 척추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신경 손상이나 만성 요통처럼 큰 후유증이 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 뼈가 붙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척추 골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받게 될까요? 척추 후유장애 보상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뉘어집니다.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경우와 또 추체 성형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척추에 남아있는 기형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몇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보험에서는 골절된 척추의 이 상하 인접부의 각도를 측정하거나 압박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변형된 정도가 35도 이상이거나 압박률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심한 기형으로 50%의 지급률을 받게 됩니다. 또 변형된 정도가 15도 이상이거나 압박률이 40% 이상이라면 뚜렷한 기형으로 30%의 지급률에 해당합니다. 이 미만의 경우라면 약간의 기형에 해당돼서 15%가 적용되죠. 또 척추에 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운동 범위에 장애가 남은 정도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유합한 척추뼈 개수에 따라서 4개 이상은 지급률 40%, 3개 이상은 지급률 30%, 2개 이상은 지급률 10%가 적용됩니다.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별것 아닌 쉬운 일처럼 보여지시나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과정은 순탄하기는커녕 매 진행 과정이 난항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고객님의 경우에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협조적이지 않은 주치의의 반응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고객님께서 다닌 병원에서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써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기재할 내용과 평가 방법을 직접 조사해 오면 그 내용을 보고 해줄지 안 해줄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 전문가가 아닌 고객님께서 이런 복잡한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을 도와줄 전문 손해사정사인 저희 세무상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병원에서 요청하는 근거들을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성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여러 부가 자료들도 제공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고객님께 가장 적합하고 올바르게 평가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무상은 이렇게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해서 고객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급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근본 청구한 장애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시킨 것입니다. 이후 조사를 넣은 보험회사는 여러 병원의 자료들을 열람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삭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고객님의 경우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척추 변형의 정도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해왔죠. 세무상은 의견 윤수를 통해서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와 그 근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결국 보험회사에서는 평가된 장애지급률 30%를 인정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께서는 총 3,900만 원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골절 진단비나 실손보험금 같은 보상은 진단서, 또 세부 내역서만 제출하면 빠르면 당일, 늦어도 3일 안에는 지급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도 크게 따지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죠. 하지만 흉추골절처럼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청구하는 보험금의 금액이 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에서 억대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지급 전까지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능한 삭감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겠죠. 바로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아야만 비로소 진짜 보상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흉추 12번 골절뿐 아니라 다양한 부상으로 혹시 후유장애 청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모든 절차를 직접 감당하시기보다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해줄 전문가를 찾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세무상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손해사정사, 또 보험사 출신 직원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모든 과정을 저희 세무상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그날까지 세무상이었습니다.